과연 자전거는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저에게 자연, 그리고 자아, 그 둘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특별한 주제는요. 자전거를 통한 국토 종주를 통한 살 빼기예요. 저는 이제 살찌기 좋은 체질인데 최고 이제 86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국토 종주하면서 62.5kg로 무려 23.5kg를 체중 감량한 사례가 있어요. 그걸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중 라이딩하고 약간 이제 몸살 기운이 있는데요. 다시 연결해 갖고 14회차 자전거 국토 종주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요. 뚝섬 전망 문화 컴플렉스가 나옵니다. 저는 심박수 110에 맞추고 꾸준하게 장시간 라이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동안 수백 번 이상 지나쳤던 뚝섬 드디어 도착. 그리고 종주 수첩을 분실할 것을 대비해서요.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인증할 때 인증을 해줍니다. 뚝섬 지나면은요 한강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오리배도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편의점하고 이제 식당이 있는데요. 저는 반드시 여기를 거쳤다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지나면은 편의점하고 식당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하지만 잠실 철교를 건너갔고 강남 방향으로 가면은 편의점하고 식당은 있습니다. 자전거 진입 가능하고요. 자전거 밖에 두시지 마시고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위에 식당 간판 보이죠? 할 수 없이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오면은요. 와이프가 좋아하는 골뱅이하고 이제 생맥이 있는데 저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른쪽 편 저를 보시면은 상당히 살을 뺀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또 말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때가 한 65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제 키는 172cm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돈가스를 또 파는데요.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한강 위에 배 위에 어떤 음식을 팔면은 상당히 고가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반 시중 음식점에서 파는 것과 비슷한 가격에 뭐 가성비도 뛰어난 뭐 그런 돈가스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친한 교수님이 계신데 국토종주할 때 여기서 이제 돈가스를 먹어본 기억이 나요. 참고적으로 이제 그림이 없어갖고 좀 죄송스럽네요. 편의점에 들려서 아이스 커피 먹는데요. 반드시 무과당이고요. 나머지 얼음은 자전거에 있는 물통에 채웁니다. 전에 동영상 참고하시면은요. 제가 탄산음료를 먹잖아요. 근데 핫식스라고 하나 먹었는데 칼로리가 115칼로리. 깜짝 놀랐죠.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마신 기억이 납니다. 오죽하면 편의점에서 제가 야채하고 과일을 찾겠어요. 잠실 철교를 건너기 위해서요. 어필을 오르고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천천히 타지만요. 탄력으로 넘을 수 있는 어필은 제가 속도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탄력이 오고요. 요 다음에 기아를 한 단 낮추고 턱을 넘고 또 하나 낮춥니다. 이때는 이제 무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무산소. 그리고 커브를 돌기 전에 다시 기아 한 단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언덕을 싹 오르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천천히 리커버리 바로 기아를 바꾸지 않고요. 서서히 체력을 보충합니다. 보시면은 90도로 제가 수신호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을 때는 장시간 90도로 수신호를 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동서울 터미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국토종주가 아닌 그랜드 슬램을 할 때 11번 할 때
정말 100번 넘게 몇백 번 이용했던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잠실 철교위에서 본 경치입니다. 서쪽이고요. 저는 이제 다리 위에서 이런 경관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잠실 철교는 저한테 또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30대 사업도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그때 제 딸도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릴 결심을 했었는데, 결국은 뛰어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한테는 의미 깊은 곳이죠. 한강의 거의 모든 교량은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로 자전거 싣고 내려가셔도 괜찮지만요, 저는 이제 보통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셔갖고요, 요 길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더 직진하다가 급하게 유턴 형식으로 우회전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자, 여기서 회전하는데 속도가 높으면 중앙선 넘게 되거든요. 근데 마주오는 팽라이딩, 고속으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광나루 인증센터 도착입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도 천호동 자전거 거리 나오고요. 일단 저는 인증을 먼저 하고 자전거 거리로 가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도 식당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숙박지도 좀 있습니다. 자, 도착합니다. 도착. 기념사진 한 장 찍어주고요. 카카오 맵을 확인합니다. 카카오 맵은 한국에 와갖고 국토종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맨 처음에 저는 구글 지도를 이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들도 카카오 맵 영문 버전을 사용하더라고요.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본인이 갔던 길 GPX 파일을 또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인증을 마치고 자전거 거리로 향합니다. 왜 살 빼는 얘기는 안 하고 왜 자전거 문화거리로 가느냐? 네, 살 빼는 것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명물이죠. 네, 천호동 자전거 거리. 저는 이제 자주는 가지 않지만 간혹 가요. 그럼 이제 여러 자전거보다도 자전거를 타는 데 있는 쓸 수 있는 여러 이제 부속이라고 그럴까? 부속물들을 많이 판매합니다. 헬멧이나 자전거, 장갑, 그다음에 고글 다 여기서 구입을 했고요. 저는 이제 쿠팡에서 사는 싸구려 이제 옷도 많이 입어요. 그런데 여기는 장거리 라이딩 하는데 특화된 그런 의류를 파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안내해 볼까 합니다. 자, 회전교차로 때는요, 좌우측 조심하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자전거 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카페도 있고요. 실내 롤러를 타는 자전거 아카데미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스페셜라이즈도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다 자전거 관련 그런 점포들이에요. 제가 가는 곳은 거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갖고 중앙선 넘어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산티니 매장입니다. 산티가 아니고요, 산티니. 왠지 모르게 쌀 것 같아갖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혀 싸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고가는 아니에요. 자전거 바지 빕숍에 특화된 그런 매장입니다. 살 빼려면 일단 빕숏을 입어라. 저희 강력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매가 늘어나요. 그러면 살 빼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래서 일단 입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옷은요, 네, 빕숏은
8시간 이상 하루 150km 이상 주행할 때 입는 빕숏이에요. 일단 엉덩이 패드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조금 더 쿠션이 좋고, 그리고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전립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저는 빕숏 볼 때는요, 재질도 보고 그 다음에 구조도 살펴보고 그럽니다. 굉장히 앞뒤로 전후 좌우 길이도 상당히 넓죠. 이게 바로 장거리 운행용 8시간 이상 15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빕숏이고요. 저는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못 샀어요. 내년에는 국토종주 왕복을 6일에 끝낼 거고요. 내후년에는 국토종주 왕복을 5일에 마칠 거예요. 그래서 내후년에는 아마 이 빕숏을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뭐냐? 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색깔부터가 좀 다르고요. 자, 건너편에 오면은요,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이 빕숏입니다. 이 옷은 7시간 이하, 하루에 150km 이하 주행할 때 입는 빕숏이에요. 색깔도 틀리지만 구조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께나 면적도 확연히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일단 넓이부터도 다르고요. 길이부터도 상당히 다릅니다. 자, 빕숏을 입으시기를 권장하고요. 이거는 이제 배가 나온 거를 좀 감춰줄 수 있지만 남한테 드러내 보이거든요. 자기의 몸매를. 그러다 보면 살을 빼야겠다는 충동, 강력한 동기부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강력 추천합니다. 네, 작업실 공간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미눔사 세계의 문학 전집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를 완독을 목표로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을 때 한 하루에 15시간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것질이 막 땡기는 거예요. 뭐 초콜릿도 땡기고 라면도 땡기고, 그러다 보면은 2, 3개월 만에 15kg 훌쩍 찝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체중이 급격하게 늘게 되겠죠. 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빌려왔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결심을 하고요. 국토종주 하기 전에 일단 훈련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주로 자전거 타면서 먹는 식품들이에요. 정 배가 고프면 바나나나 뭐 방울토마토, 우유, 껍질째 먹는 사과, 여기다 이제 단호박 이제 삶은 거, 뭐 여러 가지를 먹고 운동을 합니다. 몇 끼를 먹느냐? 3끼를 이걸로 다 소화해요. 그리고 자전거를 오래 타면 몇 시간까지 타느냐? 하루에 많이 타면, 정말 많이 타면 18시간을 탑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10,000칼로리 이상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먹고 버티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병원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살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병원을 가봤어요.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사했더니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야채, 과일, 뭐 고구마, 단호박 위주로 먹으면서 하루에 18시간까지도 탔다. 그랬더니 살이 안 빠지는 게 이상한 거고, 살이 안 빠지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기 좋아하시고, 라면, 면 요리 좋아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탄산음료 좋아하시고 뭐 하지만, 약간 자전거 탈 때는 야채, 과일 위주로 드시고 저녁에만 고기를 드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녁에는 아무래도 다리 운동하고, 근데 자전거 장시간 타면은요, 근육 감소를 각오하셔야 돼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이어트 국토종주 이야기는요, 추후 편에서 계속 거론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국토종주로 살을 뺄 수 있을까? 국토종주 전에 훈련할 때 한 3, 4kg, 그리고 국토종주 1회 다녀오면 또 3, 4kg. 그렇게 빠지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국토종주 다녀오고 그러면은 3개월 정도 되면은 20kg 이상 빠집니다. 자, 이제 그 유튜버의 피곤한 삶을 살짝 설명드릴게요. 저는 뒤늦게 자전거를 배웠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실력이 형편없어요. 한 손 놓고 타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그래갖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왜 연습을 했느냐? 유튜버 분들이 본인을 또 촬영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주변 경관과 어떤 이제 제 얼굴 상태 타는 모습 이제 같이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연습하면서 기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유튜버의 삶이 쉽지는 않구나.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자갈밭이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제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이제 불안정해요. 막 넘어지고. 보세요, 손으로 다 카메라 가리고 있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편하게 오래 타려고 그러면요, 타이어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장거리 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빵빵하게 넣고 다니세요. 그러면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어 갖고 멀리 못 가십니다. 그래서 적정한 타이어 공기압은요, 타이어에 다 적혀 있거든요. 제 타이어는 50에서 75 PSI가 기준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넣고 다니느냐? 평상시 서울 왔다 갔다 그렇게 다니면은 딱 절반 62.5로 넣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멀리 간다 그러면은 최대한 70까지 넣을까요? 네, 70. 서울 인근에는 자전거 도로가 좋으니까 70 넣고 달려도 돼요. 근데 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전거 도로 상태도 조금 험악해요. 그러면서 자전거 타이어 바람이 살짝 빠지면서 쿠션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 규정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거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타이어 펑크가 많이 나갔고 아예 튜블리스 타이어가 뭐 장착된 자전거를, 글래블 자전거를 탔죠. 그럼 타이어를 주변에 안에 있는 이제 림이 있어요. 림도 이제 카본이긴 한데, 네, 싼 카본이에요. 네, 여기도 이제 자전거 공기압 규정이 있어요. 타이어보다는 조금 낮아요. 여기는 72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이상을 넣으시면 절대 안 닿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너무 높게 하면은 오히려 피곤해 갖고 속도가 떨어진다. 오히려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면은 이제 저항은 있어요. 저항은. 하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중에는 더 빠르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타이어 공기가 빵빵하면은 네, 더 빨리 나가지 않느냐. 초기에만 그렇습니다. 초기에만. 하지만 일정 시간 지나면은 코어 근육 무너지면서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뭐 다 아픈 거예요. 도로 그 충격을 다 몸으로 흡수해야 되니까요. 네, 이상 자전거 살짝 국토종주 준비하기 전에 자전거는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가 살짝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두 가지씩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초보자 대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국토종주는요, 일괄적으로 정서진에서 낙동강 하곡도까지 일괄적으로 타는 게 아니라요,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왕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컨셉은 분절해 갖고 가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숙박지에서 잠을 안 자고요, 아침에 떠났다가 충분히 라이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라이딩하면서 대중교통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과감 없이 여러분들한테 저를 이제 공개하고 싶어요. 자전거 타면서 이제 동영상 찍고 편집해야 되는데 어떻게 편집하느냐? 카메라 놓고 저 멀리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카메라 회수하고 그럽니다.